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지진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경주 지역에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고 저도 문자 합니다. 받았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신속하게 문자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이전보다 조금 그 문자 전달되는 속도가 줄었다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지진이 매일 거의 경험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12일 5.8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여진들이 불과 한 일주일 남짓인데 한 400회 이상 여진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 수십 건의 지진을 경험하는,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지진의 빈도나 강도 그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은 아무래도 원전이나 여러 가지 취약한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양산 단층 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미 5년 전인 2012년에 양산 단층 때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어제 보고 좀 너무 어처구니 없고 그래서 평소에 SNS 잘 안 하는데 SNS에다가 좀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단층은 지층이 서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긋난 지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상반되는 힘을 오랫동안 축적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면 이제 또 어긋나는 그 순간이 발생하는 그런 걸 이제 단층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진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 단층이라는 것은 단층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라면 그래서 강진이 발생한 거라면 입 밖에 내고 싶지는 않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또 이런 가능성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원전이 또 특히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대책을 강구하는 거는 준비를 많이 하는 건 절대로 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지금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활성 단층에서 강진이 난 사례들이 외국에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럼요. 가깝게는 일본의 어떤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을 보면 대부분 활성 단층 위에서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95년에 고베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7.2 규모에서 5,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6,000명 이상이 부상한 큰 지진이었었는데 이 고베 대지진도 그 고베 지역에 있는 노지마 단층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 단층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 특징은 그 일어났던 지역에 힘이 또 축적되면 같은 곳에서 또 대형 지진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사 갈 수도 없는 형편이라면 조심하고 지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강화하고 지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미리 단계별로 매뉴얼을 만들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그렇게 해서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좀 위험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특히 우리 지역에 또 원전을 또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더 심각하게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과거 시대 살고 있다 이런 말 하지만 이런 자연재 앞에서는 이런 게 참 무색해지지 않은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진의 원인이 최근 이 북한에 지속되는 핵실험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돌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좀 근거가 없다, 억측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어야 될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요. 북한의 지하 핵실험이 경주 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라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 가능성으로 비과학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각이 어긋난 상태에 있는 것이 단층인데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지진이 일어난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어떤 형태의 어떤 압력이든지 끊임없이 다양한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압력을 받는 게 임계점이 달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때 9점 뭐 이상의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자체가 3점 몇 센치 이상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럽니다. 네. 그만큼 거대한 힘이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 이번 우리 지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지하의 인공적인 어떤 그런 충격들도 충분히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텍사스나 이런 석유나 셰일가스를 많이 채굴하는 지역에 지진이 유독 많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 원인을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지하에 매장된 석유나 셰일가스를 뽑아냄으로써 지하의 압력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네. 또 채굴하는 과정에서 지표면 안반지대의 균형을 발생시키는 것이 특히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기술은 두꺼운 안반층을 뚫고 들어가서 셰일가스를 이렇게 뽑아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진을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그런 미국의 연구도 있고요. 특히 대형 댐이 있으면 그 대형 댐에 고인 물이 그 좁은 댐 아랫 지역의 지표면에 압력을 가하게 됨으로써 그 주변 지역에 또 어떤 역학 효과가 일어나서 또 지진이 발생하는 데 영향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연적으로 단층대의 힘이 누적되기도 하지만 어떤 거대한 주변에서의 토목 건설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그런 인위적인 그런 활동들도 지진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게 좀 최선의 방법일까요? 네. 아무래도 부산을 비롯한 이런 단층대, 양산 단층대 중심으로 한 주변에서는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강진이 발생했을 때 개인과 관공서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일정 수 이상 모이는 상가나 건물 이런 병원 같은 데 그리고 중소위 단위였던 뭐 사업장, 회사 이런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단계별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좀 만들고 필요하다면 또 훈련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진 예측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는데 아무래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좀 더 연구도 하고 공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도 좀 철저하게 좀 일본 말씀하셨지만 일본이나 이런 사례를 활용해서 좀 철저한 네. 지진에 대한 매뉴얼 대책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